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이 프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 이동희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세계 최대의 코로나19 피해 국가입니다. 미국. 여전히 상황이 어렵다고 전해지고 있죠. 무엇보다 트럼프 행정부의 오락가락 대처가 연일 도마에 오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폴 크루그먼 미국 뉴욕 시립대 교수는 최근 코로나19 대응 미숙의 원인을 트럼프 행정부라고 지목했죠. 현재 미국 상황이 어떤지, 또 세계적 경제학자의 이런 지적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미국 현지 경제 전문 기자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향신문 박병률 기자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지금 현지 시각 몇 시입니까? 네, 지금 새벽 오전 4시 11분입니다. 예, 한참 주무셔야 되는 시간에 이렇게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자, 지금 미국의 코로나19 피해 상황 먼저 정리해 주시죠. 네,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요. 지금 확진자 100만 명 넘었죠? 예. 확진자 120만 명이고, 사망자도 지금 7만 명이 넘었었습니다. 예. 다만 이제 주마다 이 확진자나 사망자 수가 좀 크게 차이는 나는데요. 예. 가장 피가 큰 지역이 뉴욕주인데 확진자 32만 명에 사망자 지금 2만 5천 명 넘어서고 있습니다. 예. 이 정도 쓰면 지금 국가 단위, 그러니까 스페인이나 이탈리아의 전국 확진자 수보다도 지금 더 많은 그런 숫자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뉴욕 인근의 뉴저지주가 12만 명 확진자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매사추세츠, 일리노이, 캘리포니아, 펜실베니아 순으로 이제 확진자 많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 미국 동부의 피해가 심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서부 피해도 이제 동부만큼은 아닙니다만 확진자와 사망자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미국 중부, 중서부를 제외하고는 상황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가장 피해가 입은 것이 동부 쪽 뉴욕주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국내 보도도 많이 됩니다만, 사망하신 분들 처리가 곤란하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니까, 국내에서 상상하는 이상이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예. 기자님 잠시만요. 예, 보이는 라디오 유튜브가 멈췄다고 좀 조치 좀 취해 주시고요. 자, 지금 사망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7만 명이 넘어섰지 않습니까? 이 숫자가 네. 베트남 전쟁이나 한국 전쟁 때 사망한 사람의 숫자보다 미국인 더 많다 이런 보도가 나와서 좀 충격적인데 일단 트럼프 행정부는 그래도 조금 핑크빛 전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이게 계속 8월까지 갈 수 있고 계속 갈 수 있고 사망자도 최종적으로는 13만 명 넘을 수 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데 13만 명. 예. 다만 이제 백신이 빨리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계속 지금 이런 얘기는 하고 있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빠르게 극복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만 미국인들이 느끼는 체감은 크게 완화가 됐다라는 지금 느낌은 좀 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예. 미국의 정부의 오락가락한 대처가 문제를 낳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이 가운데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죠. 폴 크루그먼 교수가 트럼프 행정부의 코로나19 대처를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폴 크루그먼 교수가 이제 뉴욕 타임즈에 이렇게 기고를 많이 하는데요. 예. 이 기고하는 글에서 징징거리는 어린아이 같은 남자가 미국을 이끌고 있다 이러면서 정면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아가 너무 연약해서 자신이 범한 어떤 종류의 오류도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어린아이다 얘기를 했는데 사실 폴 크루만 뉴욕 시립대 교수는 대표적인 진보 경제학자입니다. 예. 최저임금 인상을 지지하고요. 또 노동시간 단축을 강조하는 이제 그런 교수는 경제학자인데 그리고 그런 만큼 이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했다는 게 좀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예. 그동안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날선 모습을 보여왔고요. 예. 경제 정책에 대해서도 계속 이제 비난을 했는데 다만 이번에는 이 비난의 강도가 높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또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 공화당도 같이 이제 비난을 좀 했습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그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 결함에만 초점을 맞출 뿐이지 그가 이끄는 당을 보고 있지 않다. 그러면서 이게 이번 그 코로나 대책 실패가 공화당 차원의 문제라는 이제 그런 지금 지적도 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오락가락하는 대책 중에 하나가 지금 미국의 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일부주는 지난주부터 이 봉쇄 완화를 지금 풀고 있습니다. 예. 스테이 애톰이라고 우리말로 하면 이제 자택 대기령 이런 건데요.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만 이 공화당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미국 각지에서 빨리 경제를 정상화시켜라 이런 지금 항의 데모를 하고 있고 예. 여기에 또 편성을 해서 하나씩 지금 단계를 완화하기 때문에 일부 미국 국민들은 이러다가 5월 말 되면 또 우리 또 확진자가 더 늘어나는 것 아니냐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상황은 나아진 거 없는데 또 막 봉쇄 완화는 하고 그러면서 또 빨리 해결될 것 같다라고 얘기했다가 또 상황이 호전되지는 않고 있고 이런 모습들이 계속 가다 보니까 이제 또 폴 크루만 교수가 또 직접적으로 기고를 통해서 이 문제를 또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폴 크루먼 교수가 트럼프 대통령만의 문제가 아니고 미국 우파 전체의 문제다 이런 비판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보도를 보니까 그 미국의 일부 국민들은 빨리 예전으로 돌아가게 해달라 이렇게 요구하던 뭐 그런 데모도 봤는데 그건 역시 경제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아무래도 그렇죠. 지금 그 한국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지금 미국은 더 심각한데요. 예. 지금 3월 중순부터 지금 50일 넘게 거의 모든 시설들이 지금 멈춰선 상태입니다. 식당은 뭐 알할 것도 없고요. 식당, 카페, 그리고 뭐 학교, 도서관 모두 다 문을 닫았고 오직 이제 문 연 곳은 대형 할인마트 같은 이렇게 식료품점만 이제 문을 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피로감들이 커져가고 또 경제적으로도 아무래도 이제 실업이 늘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서 지친 사람들이 이럴 바에야 이제 차라리 문을 열자. 예. 그러니까 스테이홈을 좀 철회해달라 지금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주로 이제 이런 요구를 하는 쪽이 공화당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들을 지지하는 그런 발언을 하면서 미국 내에서는 약간의 이제 국론 분열의 이제 그런 모습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 상당히 많은 양의 돈을 풀었다고 하는데 효과는 별로 없나 보죠? 효과가 없다라고 이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이번에 원체 푼 돈이 2조 달러, 우리 돈으로 지금 2,400조 원을 풀었는데요. 예. 미국 성인들에게 좀 1인당 1,200달러, 최고 1,200달러를 받는데 우리 돈으로 약 한 140만 원, 50만 원에 달하는 돈입니다. 예. 적지 않은 돈은 이제 풀었습니다만 원체 지금 이제 실업이 이제 늘어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시간이 갈수록 아무래도 생활에 이제 힘들어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공급 체인망들이 이제 무너지면서 물가도 오르고 있고, 미국에서는 지금 이제 소위 말하는 고기들, 그러니까 소고기나 돼지고기, 그리고 이제 닭고기 공급도 지금 끊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미국인들이 겪는 그런 이제 생활적인 부분에서 불만들이 점점 커져가고 있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와중에 트럼프 행정부는 그 이번 코로나19의 책임을 중국에게 있다. 중국에서 맨 처음에 이 병이 왔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그 미국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수장은 아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그 미 행정부가 그 코로나19 대처보다 어디에 책임이 있느냐. 이걸 자꾸 얘기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정치적인 겁니까? 네,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인 의미로 많이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이 일종의 이제 코로나 책임론에서 벗어나기 위한 전략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요. 예. 중국에서 코로나가 유입됐다는 것을 강조를 하면 아무래도 내부 불만을 외부로 돌릴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를 가지고 또 중국과의 또 다른 무역 전쟁을 벌일 수도 있다라는 내용을 지금 계속해서 지금 시사를 하고 있는데요. 예. 아무래도 이제 국내가 혼란스러울수록 해외랑 어떤 대결 구도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가져가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특히 민주당 중심으로 많이 좀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사실 그 특정 국가에서 이런 전염병이 시작이 됐다. 이것을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야만 말할 수 있는 부분인데 예. 이걸 대통령이 너무 이제 빨리 나서서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 그런 시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코로나19 이후로 이른바 언택트 시대를 언급하는데 기본 소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경기도에서 처음에 전면적으로 시행했습니다. 기본 재난 소득이라고 하긴 못하고요. 긴급 구호 자금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게 우리 정부까지 번져서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걸로 결정이 났는데 어쨌든 경기도는 지금 효과를 보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미국은 어떻습니까? 이에 대한 이야기가 서서히 나오고 있습니까? 사실 미국에서는 기본소득은 얘기는 잘 안 나오고 있죠. 이건 예. 기본소득은 유럽 쪽에서 먼저 나왔던 얘기입니다만, 하지만 이번에도 보셨던 것처럼 미국도 이제 위기 상황이 벌어지면 돈 쓰는 데는 전혀 이게 끓이지 않는 그런 나라입니다. 예. 이번 이제 미국이 지급한 이런 이제 재난소득의 경우도 고소득자는 이제 제외를 하고 이제 뿌린 겁니다만, 예. 하지만 이제 아주 이제 광범위하게 이제 돈을 뿌렸기 때문에 이런 이제 기본소득 돈이랑 또 아주 또 다르다고 또 말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또 측면이 있긴 합니다. 다만 이번이 아주 예외적인 일이고요. 예. 또 미국 정서상도 보편적인 어떤 그 소득의 지급, 보전 이런 부분은 어렵기 때문에 적어도 미국에서 이제 기본소득까지는 가기는 아직은 조금 이르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입니다. 예. 그럼 미국에서 지금 가장 큰 문제라고 여기는 것은 결국 실업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예, 뭐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만 지금 미국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모든 업종들이 지금 멈춰서 있기 때문에 실업이 지금 상상 이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보도가 많이 됐습니다만 3월 말에 미국에서 실업수당 청구 보면 통상적인 것보다 무려 지금 30배 이상 증가를 해서 아주 쇼크를 줬는데요. 예. 통상적으로는 20만 건 정도 신규로 실업수당 청구가 들어오는데 3월 말에는 무려 680만 건까지 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 전체 실업자 수가 지금 3천만 명이 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예. 이거 지금 실업률로 환산을 하면 16%에 달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지난해 미국의 실업률이 3%되었으니까 실업률이 무려 5배가량 증가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건데요. 물론 이제 미국이 실업수당도 지금 많이 주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재난소득도 지금 많이 줍니다만 이렇게 계속 가서는 아무리 미국이라도 버티기 어렵다 보니까 예. 상당히 심각하게 미국 정부에서는 보고 있고요. 역시 이게 또 계속되면 12월에 있을 대선 그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 보니까 가급적 빨리 지금 경제를 풀려고 하는 그런 지금 시도들이 있습니다. 예. 뭐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확실히 세계의 경제 질서는 새롭게 재편될 것 같기도 한데 관광업 같은 거는 상당 기간 동안 타격을 받을 것 같고요. 우리 같은 경우에 수출 의도가 굉장히 높은 국가입니다만은 지금 정부에서는 한국판 뉴딜 이야기도 했고 과거와 같은 그런 경제 방식으로는 통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기자님이 봤을 때 우리 경제 앞으로 어떤 부분을 신경 써야 할까요? 뭐 현재까지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만 예. 그 미국에서 보는 한국 경제 모습은 사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잃은 것도 많습니다만 얻은 것도 많은 것 같습니다. 예.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높아진 측면도 있고요. 예. 그리고 미국 시간으로 어제 새벽에 우리나라 프로야구 개막 경기가 ESPN을 통해서 또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예. 중계가 되기도 했습니다. 예.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한국의 소위 말하는 국가적인 브랜드 이미지 많이 높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이 코로나 사태가 이제 끝났을 때 이게 이제 일종의 이제 보복성 소비가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예. 그때 우리가 수출해야 될 그런 부분들을 좀 준비를 잘해서 대처를 빨리 하는 이제 그런 측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국내적으로는 과도한 이제 대기업 집중을 좀 줄이고 이제 중소기업 중심으로 우리 경제를 재편을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을 이번에 우리가 절실히 좀 깨달은 것 같은데요. 그동안 뭐 마스크라든가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이제 많은 부분들이 수익성이 떨어진다라는 이유로 정부 지원에서도 밀리고 계속 대기업 중심으로 국가를 키워왔습니다만 또 위기 상황에서는 결국 제대로 대처할 수 있는 것들이 중소기업이더라라는 것들이 어느 정도 좀 증명이 됐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필수적으로 가져야 될 제조 부분 이런 부분들은 정부가 지원을 해서라도 좀 살려나가는 게 또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강한 부분이 IT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인데
아마 이번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언택트 시대가 열리지 않을까 이런 좀 전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미국만 하더라도 지금 줌을 통해서 원격 강의가 엄청나게 지금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고요. 예. 그리고 그동안은 이제 배달 시장이 되게 약했는데 앱을 통한 배달 시장도 상당히 지금 빠르게 지금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러한 변화들이 코로나 사태가 끝나면 급속도로 올 거기 때문에 우리의 강점들 잘 살려서 준비를 한다면 우리에게 또 새로운 어떤 기회가 되지 않을까 좀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기자님 중간 이야기처럼 우리 프로야구 경기가 ESPN을 통해서 미 전역에 생중계됐는데 오늘 어떻게 화제가 좀 됐습니까? 네, 보시면 ESPN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그 배트 플립,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빠ದಂ이라는 얘기를 하죠. 예. 예, 그걸로 분석한 장문의 기사도 보냈고요. 아하. 특히 한국에 관심이 많은 미국인들, 그리고 또 야구를 좋아하는 미국인들 사이에서는 야, 니네들 KBO 야구 잘 봤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랬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기자님 오늘 그 현지의 새벽 시간인데 인터뷰해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경향신문 박병률 기자였습니다.